jQuery 라이브러리를 세팅하시는 방법은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을 특정 폴더에 저장하신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링크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 다운로드 하지 않고 그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URL 주소를 찾은 다음에 복사하면 되죠. 그거를 복사를 해서 스크립트 태그에서 링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jQuery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링크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코드들을 새로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jQuery를 사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코드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1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해야 돼요.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펑션을 등록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펑션 안에서 H1 엘리먼트를 하이드하는 기능을 하려면, 숨겨주는 기능을 하려면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이나 혹은 비저빌리티 속성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시면 돼요. 비저빌리티를 바꾸게 되면 영역은 남아있는데 화면에 안 보이게만 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게 되면 아예 그 영역 자체까지도 없애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하이드는 디스플레이 속성인지 아니면 그 비저빌리티 속성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조금 애매하죠. 밑에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코드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쿼리 셀렉터나 쿼리 셀렉터 O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법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SS 속성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CSS 속성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저빌리티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 그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그 값들을 실제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것과 동일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jQuery 문법이에요. jQuery고요. 간단하게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뭐 이렇게 했었고요. 밑에 테두리선 하나만 넣을게요. 가로선 하나만 넣고요. 하나만 넣고 jQuery 기본 문법이라고 할까요? jQuery 기본 문법. 패러그래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패러그래프를 여러 개를 만드시는데 패러그래프 1번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는 아이디나 혹은 클래스 뭐 이런 속성을 하나도 주지 않을게요. 하나 주지 않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만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요. 여기까지는 복사를 해둘까요? 요거는 복사를 좀 해둘게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클래스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속성을 클래스 1번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같은 클래스 속성을 줄게요. 클래스 2번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얘는 아무것도 안 주기로 했죠. 얘는 아무것도 안 주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같은 클래스 C1 같은 클래스 주시고요. 2번과 3번에 같은 클래스를 주시고요. 같은 클래스를 주시고 바로로 이렇게 할까요? 클래스는 C1 이렇게 하고 여기도 클래스는 C1
이렇게 하죠. 여기는 id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id를 뭐 p1번 이렇게 주고요. 사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id는 겹치지 않게 주시는 게 맞아요. 겹치지 않게 주시는 게 맞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d가 p1번이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id는 p1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패러그래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나 ID 속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 2번과 3번은 클래스 속성, 같은 클래스 속성이 잡혀 있는 거. 4번과 5번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같은 아이디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패러그래프.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 밑에다가 버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아이디를 줄게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btn 1번이라고만 할게요. 모두 숨기기라고 하고요. 버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버튼이니까 id를 btn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모두 보이기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능만. 자,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야 될 녀석은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것은 패러그래프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보이거나 숨기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패러그래프들을 숨기거나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 아시겠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위쪽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보이게 만들거나 숨기게 만드는 기능들을 버튼에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올게요. 자, 스크립트 안쪽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스크립트 안쪽에서 해주시면 되고 jQuery는 달러로 시작하시면 돼요. 달러로. 그 다음에 id를 찾으실 때는 샵. 아까 우리가 btn 1번이라고 했잖아요. btn 1번. 자, 버튼 1번을 무엇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d btn 1번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릭했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콜백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함수의 파라미터로 무엇을 전달한 거냐면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를 전달을 한 거예요. 이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앞에 우리가 찾은 btn 1번 id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 브라우저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콜백 함수입니다. 문법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btn 1번을 클릭했을 때 함수를 실행할게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jQuery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태그로 찾을 거예요. P라고 하는 태그. P 5개가 있잖아요. 그죠? P라고 하는 태그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P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P 태그를 하이드 하겠다. 자, 반복문이 필요가 없어요. 실행 결과를 한번 보죠. 실행 결과를. 자, 요거 하고요. 밑에 다른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btn 2번까지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id btn 2번 찾아서 클릭하면 자,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있어야 돼요. 네. 클릭하면 펑션을 실행해 주세요. 예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달러 모든 p 태그 찾아서 보여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모든 p 태그를 숨겨주세요. 모든 p 태그를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버튼 2개 있죠. 모두 숨기기, 모두 보이기. 자, 숨기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그 영역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위쪽으로 올라와 버렸죠. 자, 이거는 비저빌리티,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배치하는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있던 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비저빌리티는 이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만 안 보여지게 되는 거.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이게 그 비저빌리티고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속성을 바꾼 거냐면 모두 보이기 볼게요. 숨기기 하니까 올라가고 보이기 하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숨기기. 자,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들어갔어요. 비저빌리티 속성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들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jQuery의 편리한 점이에요. jQuery의 편리한 점인데 자, 반복문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반복문이 안 들어갔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코드를 jQuery가 아닌 일반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해서 썼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랑 동일한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p 파라스라고만 할까요? 파라스. 네. 패러그래프 여러 개.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가 아니라 셀렉터 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그 이름으로 p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배열이 돼요. 배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문을 써야 돼요. 인덱스는 0번부터 인덱스는 파라스.점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패러그래프 인덱스 i번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중에서 디스플레이 속성의 값을 none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요. 쿼리 셀렉터 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쪽에서 셀렉터에 대한 얘기를 전 시간에 했을 거예요. id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쿼리 셀렉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엘리먼트 하나만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id가 아닌 태그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으로 찾는 거는 쿼리 셀렉터 all과 동일하게 모든 엘리먼트를 다 찾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모든 엘리먼트를 감춰버리겠다는 뜻이고요. 모든 엘리먼트를 감춰버리겠다는 뜻은 첫 번째 엘리먼트도 디스플레이 하지 않고 두 번째 엘리먼트도 디스플레이 하지 않고 세 번째 엘리먼트도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복문을 써야만 되는 코드였었어요. 볼까요? 새로 고침. 동일하게 동작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최소한 3줄 정도의 코드가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끝났어요? 이렇게 한 줄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jQuery가 잘만 쓰시면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왠지 막 되게 암호 같아 보이잖아요. 막 달러도 들어가고 중간에 뭐 샵도 들어가고 뭐 점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죠? 코드 자체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코드를 딱 한 줄만 작성을 하면 반복문으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동일한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J컬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 부분이 쿼리 셀렉터 또는 쿼리 셀렉터 all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달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J컬의 핵심이에요. 달러가 document.쿼리 셀렉터 혹은 쿼리 셀렉터 all. 그래서 하나를 찾든 여러 개를 찾든 엘리먼트들을 찾았으면 찾은 엘리먼트에 대해서 동일한 액션이 다 취해지는 거예요. 하이드를 해라, 쇼를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취해지는 거예요. 하나를 찾았으면 하나를 하이드를 하는 거고요. 두 개를 찾았으면 두 개를 하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버튼을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추가할 버튼은 아이디는 그냥 간단하게 btn 3번이라고만 하고요. 클래스 C1 숨기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버튼 4번이 있으면 좋겠는데 클래스 C1 보이기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btn 5번이라고 만들 거고요. btn 5번. 여기는 ID P1이라고 했죠. ID P1 숨기기라고 할 거고 마지막으로 btn 6번 ID P1 보이기를 할 거예요. 자, 요 4개의 버튼 3번부터 btn 3번부터 btn 6번까지 해당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것을 jQuery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디로 찾아서 하이드나 쇼를 하는 경우에 똑같은 아이디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다 사라지는지 혹은 하나만 사라지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버튼 3번부터 6번까지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 안쪽에서.
네,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로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만 찾는 거예요. 샵 btn 3번이라고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예요. 클릭했을 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겁니다. btn 3번을 클릭하면 이런 일을 할게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그러니까 이것도 메서드 호출인 거예요. 메서드 호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거니까 콜백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콜백 함수에서는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뭘로 찾는다? 클래스로 찾는다. 클래스로 찾을 때는 점. 그죠? 점하고 클래스 C1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숨겨라. 숨겨라. 자, 이것도 반복문의 역할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클래스 이름이 C1인 모든 요소들을 그러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HTML 안에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 숨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버튼에서 하는 거죠. btn 4번에서 하는 거고요. 4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펑션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이 함수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점 C1 C1을 찾는 거죠. C1을 찾아서 show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숨겨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개만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일단 새로 고침을 해야 바뀐 소스 코드가 적용이 될 거고요. 클래스 C1만 지금 사라졌죠. 패러그래프 2번하고 3번이 사라졌죠.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패러그래프에 스타일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스타일 속성이 추가가 됐냐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값이 뭐라고 됐어요? none이라고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디스플레이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자, 보여주기라고 하죠. 보여주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2번하고 3번이 등장했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스타일 속성에서 디스플레이가 사라졌죠. 디스플레이 none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죠. 디스플레이 none을 없애버리면 패러그래프의 기본 동작은 뭐예요? 패러그래프의 기본 동작은 블록 타입이란 말이에요. 블록 타입. 그러니까 블록처럼 보이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지고 두 개가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두 개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디로 찾을 거예요. 아이디로. 자, btn 5번입니다. btn 5번이고요. 5번을 클릭했을 때 펑션 등록할 거죠.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샵을 썼으니까 이건 id란 뜻이에요. id란 뜻이고 P1번이라고 했었죠. P1번을 숨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샵 btn 6번 버튼에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리스너는 이게 이벤트 리스너죠. 무엇을 할 거냐면 샵 p1 show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디로 찾겠다고 했어요. 아이디로. 몇 개가 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죠. 몇 개가 사라지는지를. 새로 고침하시고요. 자, 지금 동작하기 전에 보시면 여기 이만큼 보시면 되죠. 아이디가 P1인 녀석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그쵸?
P1 숨기기 몇 번만 사라졌나요? 4번만 사라지죠. 그렇죠? 4번만 사라지고 5번은 남아있어요. 그죠? 5번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만 바뀌고 있냐면 HTML 엘리먼트에서 HTML 엘리먼트를 쭉 검사를 하는 거예요. 쭉 검사를 하다가 아이디가 P1인 녀석을 딱 발견을 했어요. 물론 밑에도 있지만 아이디가 P1인 녀석을 딱 발견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샵은. 그래서 여기에만 스타일 속성을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로 찾았을 때와 클래스로 찾았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방법인 거죠. 같은 아이디로 얘네들을 주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방법인 거예요. 물론 앞에 태그가 다르면 아이디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그 이름에다가 아이디를 붙여주면 그 한 녀석만 딱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디를 겹치게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로. jQuery에서는 아이디로 전부 찾아서 지우거나 보여주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거는 쿼리 셀렉터 all을 직접 쓰셔야 돼요. 쿼리 셀렉터 all 하시고 아이디를 쓰시면 그건 전부 다 찾아줘요. 그때는 반복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이디가 P1인 첫 번째 요소. HTML 문서에서. HTML 문서 전체에서 아이디가 P1인 첫 번째 요소를 숨기는 거고요. 하나만 숨기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이 녀석은 아이디가 P1인 첫 번째 요소 한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사용하느냐, 클래스를 사용하느냐는 jQuery에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은 요 달러만 익숙해지시면 아마 문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jQuery는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셀렉터로 찾고 메서드 호출하고. 이 메서드 이름들을 알고 싶으시면 메서드 이름들은 문서, jQuery 문서를 보시면 돼요. jQuery에 도큐먼트가 있었잖아요. 여기 API 도큐먼트. API 도큐먼트를 보시면 ABCD 순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ad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랩, vel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따가 오후에 몇 가지 jQuery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 몇 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용하시면 되게 재밌는 기능들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